성예론 마지막 편. 야만으로 회개하는 성. 세상 어디에도 흔치 않은 위기에 의한 계급 배설도 심각하다. 이제 국회 행정부 등의 최고위직을 지낸 위인들이 성적 파행을 일으켜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어느 고위 관리의 별장 파티를 두고 매스컴은 선정적 보도열을 올리고 인권 정의 민주주의를 앞장서 외치던 일단의 시장 도지사들도 약속이나 한 뜻이 차례로 성추행 구설수에 오른다. 대학과 교육계도 예의는 아니어서 명문대 교수의 박사 가정생 성추행, 교장의 교사 성추행 사건 등등 춤을 끊이지 않는다. 국회에 제출된 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사와 교수들 중 아청법 위반 성범죄자와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 수천여 명이 버젓이 교단에 선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다름 아닌 미래의 주인공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라 우려스럽다. 가부의 입장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강의실에서 여학생들에게 음담 폐설을 늘어놓다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연구실에서 세미나 동아리 등에서 성추행 사건을 일으켜 공개적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한 유명 노시인과 딸뻘쯤 되는 어느 여류 시인과의 불거진 성적 파행을 두고 언론이 대해서 특필하는가 하면 모 중진 작가는 대학에서 자신이 가르친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들통나 시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학 당국이나 사법당국은 이성 집단이라는 자긍심은 뒷전이고 가제는 개편이라는 세속적 대응책으로 일관한다. 절대적 가부의 이치를 점한 메인스트림들은 자신들에게 관련된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 가해자 원정주의라는 아전 인수에 경도되어 피해자 유책주의로 기착시키려 든다. 더해 피해 여학생에게 여러 강압책을 거불려 설상가상 누명을 더 씌우기 일쑤이다.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며 백년지 대계이다. 올바른 인간을 세워야 올바른 국가도 선다. 오염된 교육자는 희망찬 미래의 오점이다. 연전에는 한 신진 여류 작가가 목사 아버지한테 10살 때부터 10여년간 성폭행을 당하는 사실을 고백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 지옥같은 나날을 기록한 일기를 바탕에 넌픽션 수기를 써내서 공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녀는 강제로 임신하게 된 아비의 시를 지우기 위해 그간 낙태도 반복했으며 우울증, 공황, 정신 이상을 겪기도 하다가 대학생이 되던 19살 때는 급기야 무단 가출한다. 그런데 그녀의 하소연을 들은 이 땅의 어른들은 그녀를 다독이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그녀를 바보 취급하거나 아예 무시했다고 하니 어쩔 작정인지. 정신지체자나 신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부쩍 급증한 추세다. 마을 공동체 성격이 강해 장유 유선이 어르신이니 수직계급 체계가 이 위력을 발휘하는 지방의 소읍이나 마을에서는
갑의 입장에서 노인들이 동네 어른 행세를 빌미로 성적 탈선을 일삼는 경우도 흔하다. 연전에 일어난 10대 정방여와 윤관 사건도 동네 어른 10여 명이 돌아가며 소녀를 농락한 주태였다. 그 중에는 공직이나 경찰에서 퇴직한 사람들과 훈장 노릇하던 노인들도 있었다고 한다. 유계의 장유 유섭한 주태는 자칭 문명사회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충수이다. 한편 올바른 사회의 천병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나 문화예술계의 상당수 고위층들도 주어진 문화 권력을 행사하면서 성적 파행을 저질러 사회적 풍파를 일으킨다. 목욕단 대표는 여성 단원들 여러 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가 법의 심판대에 선다. 소위 장자연 사건으로 시간이 널리 알려진 한 전도 유명한 여배우에 대한 성적 만행은 건부나 언론계의 위계에 의한 야만 행위를 절절히 드러낸다. 그녀는 정계 언론계 권력가들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한 뒤 그 치욕감에 자살을 결행하면서 유서 형태의 장자연 리스트라는 해모를 남긴다. 그 리스트에는 국회의원, 언론, 보수들, 권력가들의 비행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제 연달아 발생하는 강간, 성희롱, 성폭력 사건들 탓에 밤에 여성이 택시를 혼자 타기가 꺼려지고 집에서 우체부, 택배기사, 음식 배달부 등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도 문을 열어주기가 망설여지는 사회적 물신주의가 팽배해 있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의 성추행들, 각종 동아리, 동호회 등에서의 강간이나 성폭력, 성희롱 현상도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여성의 음부나 엉덩이 등을 주무르고 도망간다는 만티, 여성들 앞에서 공공연히 음란 행위를 일삼는 바바리맨, 은밀히 여성의 뒤를 밟는 스토커 등등 용렬한 성적 파행들이 줄을 잇는다. 이것은 프리섹스도 아닌 나눈 난교이다. 섹슈얼리티의 목적적 정근대판 역기능들을 변증법적 유물론의 승기능성으로 전환할 때이다. 21세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성적 파행이 심각하다. 최근 들어 성폭력 대응책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 세계적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다. 이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연이어 자신의 피해 경험을 SNS를 통해 고발하는 캠페인이다.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 타르나 버크는 성범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유색인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 저스트웨이를 설립하고 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 조치에 나선다. 버크는 유색인 소녀들에게 만약 성추행을 당하게 되면 SNS에 피해 내용과 함께 해시태그 미투를 덧붙이라고 당부한 것이 미투 운동의 발단이다. 이 운동은 성범죄를 당한 유색인 여성 청소년들에게 동병상련의 연대감을 심어주고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2017년 배우 알리사 밀라노도 사회 곳곳에 만연한 상습적 성폭력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피해자들과 연대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트위터를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연달아 피해 사례를 올리고 미투 해시태그를 덧붙여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밀라노의 미투운동의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제한 하루 만에 약 50여만 건의 트윗이 오르는가 하면 페이스북은 하루 만에 약 1,200만 건 이상의 해시태그 글들이 쏟아진다. 미투운동은 여성뿐만 아니라 일부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배우고 있는 안순 랩은 겨우 14살 때 배우 케빈 스페이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또 배우 테리 크루스도 아역 배우 시절에 헐리우드 유명 인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주로 유명 여우들과 문화계, 언론계, 정계, 재계, 생산, 현장 등 각층에서 일하는 다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앞장서 고발했다. 그녀들은 경력 유지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섣불리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심정에 똑같은 동변상련을 느낀다며 미투운동에 동참한다. 차츰 전 세계 80여 개의 국가에서 해시태그를 통한 미투운동이 이어졌으며, 특히 사회 각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를 알리는데 미투운동은 큰 역할을 한다. 미투운동의 대대적으로 확산은 2017년 펄프 픽션, 그리고 곧 윌 헌팅 등의 영화를 제작한 헐리우드의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스캔들을 뉴욕타임스가 대대적 투피를 하면서이다. 그는 헐리우드 생활 30여 년 동안 연예계 권력을 이용해 다수의 여성 배우들과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여성들이 대다수로 2017년까지 대략 50여 명을 상해했다. 뉴욕타임스는 아비에게 당한 여우들 애슐리 주드, 로즈 맥가완, 기네스 펠트로, 안젤리나 졸리 등의 성폭력 피해 증언도 실험, 그의 파렴치 않은 에로토매니아 기획들을 세상에 폭로했다. 보도 이후 하비 와인스타인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 해고되었고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하비 사건을 계기로 미투운동은 사회 곳곳에 잠재하는 권력형 성범죄 고발에 주력한다. 가해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반문명적 성적 폭거를,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타인과의 성행위는 파시즘판 성폭력이며 하비 와인스타인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자이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는 여러 불이익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고발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어. 열의 아홉은 설상가상 불운의 눈물 짓는다. 21세기 초문명기, 적어도 문명권에서만큼이라도 사회문화적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성찰이 절실할 때이다. 불안한 카타르시스, 유괴의 계급 배설이나 돈 관능에 의한 배경 배설, 강간 성추행 등의 독단 배설, 그리고 풍토적 기질 배설 등의 역기능적 성욕이든 섹슈얼리티 그 자체의 성기능적 성욕이든 카타르시스 창구가 모두 불안하다. 적절한 대비책이 시급한데, 매춘을 금지하는 것은 공중 화장실을 없애자는 소리와 같고
풀섹스를 매도하고 간통죄를 고집하는 것은 유람시설, 극장, 경기장을 없애자는 소리와 같다. 생식욕은 시험관학이니 대리모니 그 대안을 공공연히 모색하면서도 포르노와 에로스는 부정하고 배타는 것은 인간 본능과 진화에 대한 반동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물랑, 루즈 등의 유곽을 설치해 운영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괴테, 링컨, 조르지 상드, 미셀 푸코 등 많은 주체들이 당당한 불섹스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인간은 동물이 아니며 모를, 간섭 등으로 감싼 인간과 사회의 가장행렬을 자괴하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의 태도로 문명세계로부터 절대적 추앙을 받는 파블로 피카소는 평생 7명의 사실혼 관계자들과 이에 대략 700여 명의 다양한 여자들과 불륜 등 풀섹스를 즐겼다. 풀섹스는 신과 문명의 현대인들에게 내린 본능적 은사이다. 그러기에 그의 인류 문명과 예술에 끼친 공로는 전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인간과 예술, 인간과 업은 별개이다. 인간으로 할 일과 업으로 할 일이 같기를 원한다면 인간은 섹슈얼리티에서 탈출해. 대리석, 미라, 권력 등과 자리바꿈하면 된다. 인간의 섹스는 동물들처럼 단순히 자원관계, 생식, 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 목적을 지닌 접합을 한다. 현대 인류의 섹슈얼리티는 자연 발생적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리프로덕션, 포르노, 에로스, 아로나스이다. 인간은 이 네 가지 천부적 성성을 양지에서 공식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자연 속의 문명국이다. 구체적으로 개개의 성결정권 침해라는 이학 요소를 아는 반인권법인 간통죄 및 관세법 234조에 의한 리얼돌 수입 차당 등등 유사 규제들을 폐지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나날이 늘어나는 미혼자와 독신자 돌싱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배설과 쾌락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는 공창제와 셀프 카타르시스 구조 조성 등의 개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고동간 불법과 부조리의 언더그라운드판 성문화를 제도권 내의 업그라운드판으로 체인지업시킬 때이다. 혈기 넘치는 청춘들의 성욕은 배설의 급선무이다. 그런데 배설처가 마땅치 않은 많은 청춘들은 배설의 압박에 처하면 별 생각 없이 부적절한 곳을 기웃거리거나 비행들을 저지른다. 소위 박사방 사건이라는 디지털상의 역비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세상을 경악시켰다. 세간에 알려진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N번방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20, 30대의 청춘 남녀들이 얽히고 설킨 21세기형 포르노이다. N번방 박사방 운영자들은 가상화폐 같은
미끼 선물이나 그간 알아낸 미성년자 여성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공갈 협박해 나왔잖아. 섀도우 매직키즘 영상을 셀프로 찍어 보내도록 강압해 트래픽을 확장했다. 이런 식으로 피해본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여성들은 70여 명으로 드러났다. 채팅방 운영자들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확보한 낯뜨거운 포르노그래피 영상이나 스트리밍들을 국내 수많은 청춘들과 공유, 판매하는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30대의 모 승려는 N번방, 박사방 등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불법으로 재차 유포하다가 법망에 적발되는가 하면 32살짜리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 건을 유포하고 또해 N번방과 박사방 등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한 뒤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런 채팅방을 만들거나 재유포한 사람들과 회원으로 가입하는 청춘들은 넘치는 호기심과 배설과 쾌락의 카타르시스 가능성을 탐색하고 가능하다면 대리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실토한다. 이 사건은 아날로그 시대의 우직한 방식의 카타르시스와는 다른 방법으로 디지털 시대의 증강현실 AR판 카타르시스 알고리즘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야망이나 문명기나 활화당 같은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조금도 변함없다. 한창 열정이 넘쳐나는 청춘들이 이런 불법적 탈선을 마냥 탓하거나 시류와 맞지 않는 정근대적 강압적 성교육 등으로 바로잡으려 해서는 시대착오적이다. 21세기는 그런 우태위원한 대응책이 통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문명시대답게 공식적인 배설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선진국을 가름하는 적절한 정치나 경제, 초고층 빌딩, 기사주의 등 괄목할 만한 유형이나 쇼비니즘에서 가려내는 것이 아니다. 구성원들의 입체적 운명과 직결되는 개인 섹슈얼리티의 지각과 몰직하기, 개인 나라, 개인 인간을 가늠하는 잣대이다. 컴퓨터를 치고 비행기를 타면서도 유독 성문화는 정근대적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식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부도덕한 음행으로 단정하는 이원주의 판흑백 논리가 디지털 시대에도 성모로를 주인 노릇을 한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성애론에서 이었다 동물들처럼 인간의 생존 목적은 번식이며 자연의 힘은 종족 보존을 위해 존재한다. 사랑은 종을 이어나가기 위한 유전자의 의지다. 동성애는 늙거나 어리거나 병약한 개체와 자손을 남기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부적절한 성애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와 여자에게만 짝짓기 원리를 한정 부여해야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열린다 하고 주장한다. 주체적 문명인들이 주류인 초문명 초첨단 디지털 시대의 현대에도
이런 정근대적 생식욕에 한정된 섹슈얼리티만 신봉하는 규범과 부류. 지금은 결혼도 생산도 숙고하는 이성시대이며 설령 결혼한다 해도 자녀 한 명 또는 자녀 없이 사는 커플이 대다수이다. 21세기 인류는 동물들처럼 번식을 위해서만 이성을 찾지 않으며 번식도 이해하는 다채로운 성성을 향유할 짝을 소망할 따름이다. 문명 사회의 삶과 행복은 시대부합적 이성, 덕성, 감성의 실현에서 창출된다. 정근대적 1차원으로 점철된 성문화를 이제는 21세기와 현물 거래해야 된다. 21세기는 아롤라스 피아의 시대이다. 21세기 섹슈얼리티는 자연 발생적 인류 진화의 산물인 리프로덕션도 포르노도 에로스도 아롤라스도 경험하면서 문명이 지정해준 신의 인류의 법칙에 다가서야 한다. 현대과학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번식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험과 낙이라는 현대적 시스템을 구축했고 충동욕과 성애욕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기구나 인형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번식, 배설, 쾌락, 카타르시스는 인간 원리주의에 반하는 비인간성 반자연법이다. 대상과 영혼의 동등률과 본질의 동일성을 4쿼터대의 공유를 전제하는 아롤라스 피아는 어떤 편법도 용납지 않는 오직 인간이 인간에 의해서만 구해야 하는 숭고한 휴머니즘을 기반한다. 아롤라스는 시대상에 부합하는 개인 사고와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문명 셰프로 신인류의 영역에 자연스레 스며들 것이다. 그 실현이 신인류와 섹슈얼리티의 완성이다. 21세기 신인류의 섹슈얼리티는 4차원성으로 구조되었다. 생식성, 충동성, 성애성, 성애성이다. 인간의 4차원적 섹슈얼리티 중 최종 문명기에 형성된 성성을 성애성으로 지정하며 그를 바탕한 사랑의 완성을 결성애성 아롤라스 피아로 지정한다. 특정 주체 아롤라스는 영혼의 동등률, 자아의 동일성을 4쿼터대로 공유한 또 다른 주체를 만났을 때 아롤라스 피아로 승화된다. 이 고도의 4차원적 섹슈얼리티를 지닌 현존 인류를 호모사킨스로 지정한다. 이제까지 영혼의 동등률과 자아의 동질성, 사랑에 대해 설명했다. 작품이나 사상론을 통해 거듭 주장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체를 개진했다. 아롤라스 피아, 호모 서킨스의 해체를 모두 마친다.
정예론 마지막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